다이스톰입니다. 6월 14일 기준 넷플릭스 비영어권 글로벌 순위 탑10에는 2위에 사냥개들, 3위에 나쁜 엄마, 4위에 닥터 차정숙, 그리고 7위에 대행사까지 이렇게 총 4개의 한국 드라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두 훌륭한 드라마들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드라마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나쁜 엄마를 선택하고 싶은데요. 해외에서도 사랑받고 있는 나쁜 엄마는 JTBC의 14부작 수목 드라마로 방영되어 1회 시청률 3.6%로 시작, 마지막 14회에는 12%라는 높은 시청률로 매우 큰 사랑을 받은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드라마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가슴 따뜻해지는 훌륭한 드라마였는데요. 지금 이 드라마에 대한 엄청난 반응이 해외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도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네덜란드의 리뷰 전문 매체 시리토탈은 많은 서구권 TV 드라마들과는 달리 한국의 TV 드라마들은 종종 시간을 들여 시청자들이 캐릭터와 그들의 세계관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주는 장치를 가져간다면서 나쁜 엄마는 14개의 에피소드에 걸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흥미진진하게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처음 2개의 에피소드는 불필요한 줄거리 설명으로 가득 차 보이지만 이는 15시간 동안 이 드라마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만드는 토대를 만들어준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 드라마를 다 보게 되면 자신의 어머니를 안아주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이라 평가하였습니다. 프랑스 매체 프로그램 TV.net은 나쁜 엄마는 세계를 매혹시켰지만 프랑스에서는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놀랍다면서 넷플릭스가 한국에 2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괜히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나쁜 엄마는 넷플릭스에서 발견한 예상치 못한 카드였다면서 프랑스에서는 아직 많이 안 보고 있지만 프랑스에서도 큰 인기를 끌게 될 것이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멕시코 매체 소니카는 한국 드라마 나쁜 엄마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하여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성적인 드라마라면서 이 드라마는 사랑에 대한 어머니의 관점과 그에 따른 희생을 잘 보여준다 평가하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재미 외에도 가족 문제나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하여 시청자에게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는 기사는 나쁜 엄마가 바로 그런 드라마라면서 넷플릭스에서는 판타지, SF 및 초자연 현상에 대한 멋진 한국 드라마들을 찾을 수 있지만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사려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한다면 나쁜 엄마를 추천한다 이야기했는데요. 또한 유튜브의 다양한 나쁜 엄마 클립 영상에서도 해외 시청자들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 내 최고의 드라마야. 이 걸작과 비교할 수 있는 드라마는 많이 없어. 이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낼 자격을 갖추었다. 정말 멋진 K-드라마, 너무 좋다. 매회마다 울고 싶지는 않았는데 매번 울었어. 이 드라마가 너무 좋고 주연 배우 어머니의 연기가 너무 좋았다. 우리 아이들이 이 한국 배우들과 함께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 고마워. 정말 너무 눈물나게 만드는 드라마야. 그리고 동시에 너무 행복해진다. 연출이 정말 훌륭해. 이 드라마는 그저 아름답다. 이 드라마를 사랑했고 매 순간을 즐겼다. 아주 오랫동안 즐겨 찾아볼 드라마가 될 거야. 난 이 드라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본 최고의 K-드라마야. 올해 최고의 넷플릭스 드라마. 이도현은 최고의 대본을 골라내서 눈부신 연기로 승화시켰다. 이 드라마를 사랑해. 이도현과 라미라는 엄마와 아들이라는 놀라운 연기로 상을 받을 만하다. 안은진이란 배우는 언제나 현장에서 빛난다. 그녀는 햇살 같다. 이 캐스팅은 화려하고 완벽한 케미스트리를 가지고 있다. 종영이 아쉬울 것 같다. 안은진의 미소는 언제나 나의 하루를 구원해. 라미라는 이 시리즈에서 탁월한 연기를 보여주었고 오스카를 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오스카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꼈던 첫 번째 K-드라마야. 이 드라마의 배우들은 천재들이야. 시리즈 전체가 아름다워. 연기와 스토리 모든 것이 완벽해. 이렇게 나쁜 엄마라는 드라마를 통해 한국 드라마가 선사하는 깊은 감동에 많은 해외 시청자들도 고마움을 전하고 있는데요. 미국 온라인 매체 바이스의 엔터테인먼트 부문 수석 편집자인 인도 출신의 아페크샤 베르나는 한국 드라마 덕분에 어머니와의 관계를 고칠 수 있게 되었다는 칼럼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지만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로 칼럼을 시작하는데요. 늘 소란을 피우고 변덕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경찰들이 집까지 찾아오게 만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는 그녀는 일 때문에 늘 집을 비운 아버지 대신에 전적으로 어머니의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이던 그녀의 어머니도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바쁜 업무가 많았다는데요. 자신의 어머니는 모든 면에서 뛰어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며 항상 죄책감이 들고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그녀는 18세에 델리로 가서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니와 멀어지게 되었는데
했는데 여전히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기에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어색해진 모녀 관계의 완충 역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는 한국어 학습 과정에 등록하였고 이후 대학교에 다니면서 한국 TV 프로그램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녀는 놀랍도록 마음이 편안해졌으며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변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상속자들, 드림하이, 그녀는 예뻤다, 함부로 애틋하게 등 로맨스 드라마부터 범죄 스릴러 장르에 이르기까지 모든 한국 드라마들을 몰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2015년 출시된 응답하라 1988은 자신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그녀는 극중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우정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특히 아이들이 엄마와 나누는 유대감에 큰 감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덕선 역의 이혜리나 류혜영 등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하지만 그녀가 정말 경탄한 것은 이 드라마의 엄마들 남이란, 이일화, 김선영의 뛰어난 연기였다는 것인데요. 이 드라마를 본 후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생각났으며 자신이 엉망진창으로 만든 어린 시절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전화기를 들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안녕 우리 딸 뭐해? 밥 먹었어? 입맛 없으면 내가 준 피클에 밥을 먹어 라는 어머니의 말이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고 그 감미로운 목소리에 냉담했던 자신은 무너지고 말았으며 사실은 어머니가 챙겨준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먹었다고 말한 뒤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도 용기를 내지 못해 거기서 전화를 끊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응답하라 1988을 보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녀는 자신은 묵뚝뚝한 행동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많았고 자신이 대학 진학을 위해 집을 떠날 때도 어머니가 외로울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 못했으며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떠났었는데 응답하라 1988을 시청하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뭔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그게 바로 엄마의 존재였다는 것을 이 드라마를 통해 배웠다는 것인데요. 또한 우리네 어머니들은 항상 자녀가 한 실수에 대해서 스스로를 탓하고 이를 바로잡지 못한 자신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한국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온다는 그녀는 아이들은 9가지를 받고도 하나 더 달라고 하고 부모는 10개를 주고도 1개를 더 줄 수 없을 때 가슴이 아픈 것이라면서 부모는 계속 베풀고 베풀어도 그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도 한국 드라마를 통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드라마는 시청자들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그녀는 시청자를 흡수하여 처음엔 화가 나게 했다가 결국 힘을 준다는 것인데요. 또한 한국 드라마는 인생의 문제, 바쁜 직장 생활, 모자 관계, 자폐 스펙트럼 등 인간을 둘러싼 실제 주제를 기반으로 하며 요즘 사람들이 방 안에만 갇혀 있을 때 휴식을 주고 동기부여를 해줄 뿐 아니라 어머니들이 딸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도와주기도 하며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와의 유대를 되살리려는 그녀의 시도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어머니에게 자신의 집에 와서 함께 지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 드라마에서 본 모든 것을 어머니와 시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어머니와 함께 쇼핑하고 저녁 데이트를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면서 자신이 모질게 굴었던 시간을 만회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그녀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시도한 것은 어머니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이었다는데요. 둘이 같이 한국 드라마들을 보는 동안 누군가가 자신에게 힘과 도움을 준다고 느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를 시청할 때 주인공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어머니가 매우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때 어머니를 위로해드리면서 과거 자신의 잘못을 사과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생일 축하를 하고 선물을 보내고 한국 드라마 속 엄마들의 캐릭터 의상과 비슷한 옷을 선물하기도 한다면서 한국 드라마가 자신과 어머니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드라마들은 예전부터 가슴 먹먹해지는 모성애와 부성애를 정말 아름답게 그려내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리네 정서를 가득 담은 이런 드라마들이 세계적 기준에서도 먹히는 것은 표현과 행동의 차이가 있을 뿐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정서이기 때문일 것인데요. 한국 드라마는 단순히 재미를 넘어 많은 이들의 삶도 바꾸어주고 있는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